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하고 처음 맞는 베테랑스 데이인 오늘 미국 대통령 현재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years old, and the ambassador's 47. But all kidding aside, Mr. Ambassador, thank you for your service during World War II.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부통령은 프랑스에서 숨진 병사의 묘역에 헌화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보다 3배나 높을 정도로 물가 인상이 심각합니다. 서민 경제와 정치가 1980년대에 그대로라는 말이 강하게 들립니다. 레이건 시대입니다. 바이러스는 최근 다시 케이스가 늘어나지만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데믹에 들어갔다는 말 들립니다. 텍사스 주지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은 연방 판사가 뒤집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장애인에게 요금을 더 받았다는 이유로 우버를 고소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난해 있었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당시 미성년자 자경단으로서 2명의 시위대를 살해한 카일 린튼하우스 법정 증언이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주식시장에 등장한 지 하루 만에 리비안 전기 트럭 제조업체 주식이 포드의 가치보다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이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한다는 성명을 밝혀서 세계가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애 신입니다. 오늘 베테랑스 데이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연방 할러데이 공휴일이고, 베테랑스 데이는 메모리얼 데이와는 조금 다르죠. 메모리얼 데이가 조금 더 이제 숨진 장병들에 대해서 아주 좀 엄숙하게 그들의 어떤 감사함도 표현을 하지만 넋을 기린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이제 제향 군인 데이, 제향 군인의 날, 베테랑스 데이는 조금 더 가볍고 즐겁고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이름 없는 병사에게 헌화도 하고, 헌화할 때의 모습이 카톨릭 대통령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더군요. 묵념을 하고 나서 바로 성호도 긋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미국이 지금까지 치러왔었던 가장 긴 전쟁에 참전했었던 용사들이 미국에 돌아오고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베테랑스 데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꼭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던
있었던 병사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병사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던 분들 가운데서 생존해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에 참전했었던 어떤 군인으로서의 증후군 같은 것도 느끼는 그런 그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또 하나 올해의 베테랑스 데이가 조금 더 다른 해보다 무거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에 걸리신 나이 드신 이제 참전 군인들 가운데는 굉장히 오래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조금 무겁기도 하고, 사실은 그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그 병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든 수십 년이 지나도 아픈 부분이 있다고들 뭐 전쟁에 참전해 보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You are the very spine of America, not just the backbone, you're the spine of this country. And all of us owe you. And so on Veterans Day, and every day we honor that great debt and recommit ourselves to keeping our sacred obligation as a nation.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그 재향 군인의 날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군 복무를 하고 했었던 사람은 이 나라의 완전히 정말 척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 모두 그분들에게 어떤 그 마음가짐, 빚이라는 말은 너무 흔하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베테랑스 데이 때뿐만이 아니라 에브리데이가 사실은 그 베테랑스 데이여야지 되고, 그 같은 취지로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For them and their families while they're both deployed and when they return home. 지금도 해외에 파병돼 있는 군인들, 그리고 그 군인들의 가족에 대해서 국가가 또 커뮤니티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말합니다. When Bo was deployed to Iraq, after spending 6 months in Kosovo as an assistant U.S. attorney trying to set up a criminal justice system, I got a call from him one day. 항상 이제 대통령들이 베테랑스 데이 때 연설을 할 때는 어떤 그 포뮬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들 수 있는 그 해에 가장 적절히 어울린다 하는 어떤 사람의 이그젬플을 들어서 국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미국이 이제 군인이나 군인 가족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의 여러 가지 희생이라든가 공훈, 그야말로 스파인이라고 그 미국의 그 아주 척추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것을 강조를 하는데, 지금도 대통령이 이제 그 같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보잉사의 광고를 봤습니다. 보잉사가 1916년도에 시애틀에서 만들어진 비행기를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항공회사잖아요. 그런데 보잉사가 제일 처음에 미국 그 정부 측과 계약을 한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해인 1917년, 이 1917년, 1916년,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그 만들어지고 나서 1년 뒤에 보잉이 해군과 첫 번째로 계약을 했는데, 민간 항공기만 만들고 하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 모델 C플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바다에 이렇게 딱 사뿐히 앉는 그런 이제 비행기를 만든 것이 그 보잉이 1917년이다. 참 이 연도수를 보면 여러 가지가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보잉의 광고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보잉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많이 군인들과 군에서 이제 제대한 재향군인이 되겠죠. 오늘 본인들의 날이신 그런 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보잉사의 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리크루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은 것을 되갚는다 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런 그 광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도 테크놀로지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군에서 여러 가지 훈련받은 것과 함께 회사에도 대단한 그 보물과 같은 인재들이 되고 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잉사가 군 출신이 15%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그 베테랑스 데이에 맞는 선전이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제향군인의 날 연설에서 경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은 오늘 우체국도 문을 열지 않죠. 그래 연방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이건 뭐 마켓 좀 가야지 되는데 물건값이 너무 올랐어 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The Straits Times라고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Straits Times도 굉장히 오래된 신문이에요. 미국의 뭐 뉴욕 타임스와 비슷한 때 1845년도부터 신문을 발간을 한 게 이 Straits Times인데 4년 전보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기 쉽습니까? 이 질문은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독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딱 그 출마해서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했었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승리하기 직전에 했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심도 1980년대쯤 79년도 80년대 이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년 중간선거와 지금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제향군인의 날 연설을 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다. 당연히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이 좀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년 언제, 얼마나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그 목표는 2% 정도죠. 인플레이션. 그러면 10월 달에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6.2% 물건값이 인상했다 하면 어떤 것은 뭐 4. 몇 %지만 어떤 건 7%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6.2%라고 하면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세운 2%보다 3배 이상 많은 가파른 물가 상승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잡으면 되는 거죠. 공급망, 세계적인 팬데믹 이후에 다른 나라에 미국이 물건을 사서 쓰는 나라니까 보잉과 같은 회사에서 큰 항공기라든가 아니면 군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술이나 이런 것을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기는 하지만 일용품은 다 해외에서 사다 쓰는 나라니까 거의 싼 제품은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물건을 싸게 만드는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그 나라의 제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그리고 물류 항구에서부터 마켓 선반까지 오는 모든 길이 다 풀리느냐 아니면 이게 해결되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안 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해결이 된다는 건데 이 두 개가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뭐 중간 수입도 올라갔고 아직도 조금 괜찮다고 하고 공급망은 완전하게 뚫리려면 언제가 될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그 일이죠. 그래서 뭐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6.2%를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현재 상태는 날마다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방문하는 사람이 최근에 2019년보다 65%가 늘어났답니다. 이 최근이라는 게 지난주입니다. 한 주일 전보다도 21% 늘어났다는 보도 나오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는 그 푸드뱅크에서는 지금 사람들을 다 먹게 하기 힘들다. 요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푸드뱅크에는. 이것도 또 참 여러 가지 문제죠. 이것도 돈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그 아래 돈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뜻도 되고 역시 푸드뱅크도 공급망이 달리고 푸드뱅크 가면 그 캔푸드가 제일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자란다는 뜻도 되고 메인주의 전기요금은 60%에서 80%가 오른답니다. 여러 가지 그 메인주의 사정이 또 있겠죠. 전국적으로도 전기요금 오르지만 그리고
지금 억만장자들이 있는 곳에 홈리스 피플 쉘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맨하탄에서 58가 거기서 아주 조용히 열었다고 하더군요. 사보이 호텔, 한국에도 지금도 있나요? 예전에 있었는데 전 그 파크 사보이 호텔 거기를 이제 홈리스 피플들 남자들을 들여보내고 있는데 근처에 얼마나 그 억만장자들이 많이 일하고 터전을 잡고 있는 그런 곳입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인플레이션에서 중요한 것이 싱가포르의 The Straits Times 아니죠. 이 내용은 블룸버그 뉴스인 것 같네요. 어린이를 먹이고 입히기가 힘들다. 그렇다면은 이제 새로 가정을 일군 사람들이잖아요. 베이비 푸드가 1년 전보다 7.9% 비싸졌답니다. 인플레이션 다른 물가 6.2% 평균 낸 것도 30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베이비 푸드는 7.9%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2008년 이후에 최고의 상승률이라고 하고 아기 옷과 유아 옷도 6.2%보다 높은 7.6% 1년 전에 비해서 값이 올랐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건 두 번째로 상승을 많이 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기 옷, 유아 옷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조금 뭐 오랫동안 입힐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이 또한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은 지금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아이들 그 차일드 케어, 세금 공제, 혜택 이런 것들을 캐시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도와주겠다는 건데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돈이 물가가 비싸지니까 상당 부분은 거기로 들어간다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4년 전보다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기가 쉽습니까? 레이건이 했었던 얘기를 내년에 많은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도 볼티모어에서 자신 있게 말을 했죠. 기간 산업안이나 사회복지 지출안이 완전히 이게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곧 일자리 정상등도 되고 공급망도 좋아지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연방정부에서 경제 전문가들에게 에너지 값도 굉장히 높이 올라갔으니까는요. 어떻게 에너지 값을 잡을 수 있는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부 장관이 며칠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전략 비축료를 방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보여주고요. 재무장관은 지금도 어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2% 부근에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That's okay, 그럴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이 높아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블룸버그가 조사를 했더니 내년 3, 4분기나 돼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이 3, 4분기인데 4, 4분기 시작됐네요. 지금이 4, 4분기인데 거의 1년이 돼야지 이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힌다 하는 뭐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될 때 또 선거 직전에는 뭐 2.4% 정도는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일들이 다 제대로 진행이 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기간산업안이라는 게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연방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뭐 한 8년 정도의 계획이고 연방정부에서 돈을 딱 가지고 어느 주정부, 로컬 정부에 분배를 하면 로컬 정부, 주정부에서도 계획을 세워야지 되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다음 주에 이제 어쩌면 그 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 기후변화 지출안은 공화당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돈을 캐시를 사람들에게 거저 주면은 더군다나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 가운데서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조 맨신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조 맨신 연방 상원 의원이 완전한 민주당 색깔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공화당 색깔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하려는 것에 대부분의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라는 거죠. 조 맨신 의원도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서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회복지 지출안에 대해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카드를 어제는 만지작거리는 것과 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얘기하는 기간산업안의 집행과
사회복지 지출안의 집행이 인플레이션을 많이 잡아줄 것이다 하는 것에는 큰 기대를 단기간에는, 장기간에는 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더 만드니까 팬데믹 이후에 아직도 400만 명이 팬데믹 이전보다 일하는 사람이 원래 일했던 사람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400만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 자리 잡고 여러 가지가 지금은 불안정한 상태니까 안정이 되면 인플레이션 잡힐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너무 오랜 계획의 장기간 계획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힘들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정치가 미국에서 이 물가 인상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게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The Straits Times의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도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 기자들도 있고 경제 전문가들도 있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을 이리저리 이렇게 제가 누비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 정확한 로드맵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확실한 답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운도 들어가고 또 팬데믹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여러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장바구니에 물가 같은 것들이 안정이 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 부분 제가 눈 이렇게 뜨고 별로 크진 않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전환점이 될 만한 뉴스야 할 때 언제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인데믹이라는 단어를 오늘 다시 얼마 전보다 조금 더 또렷하고 조금 더 큰 소리로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팬데믹에 관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오늘 미국에서의 탑 뉴스는 한국의 많은 매체가 거의 언급하지 않는 카일 리튼하우스라는 지금은 18살이 된 청년의, 어제는 재판정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울먹울먹해서 휴정까지 됐는데 2명을 살해했는데 무죄인가 유죄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재판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보도를 해드렸었던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의회에 넘겨주지 못하도록 했었던 고소에 대해서 연방 판사가 넘겨줘라 금요일부터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항소법원에 역시 소장을 다시 접수시켰다 하는 속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가 지지난주보다는 케이스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 하면 요즘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하루에 74,000 케이스. 이제는 늘어나기는 하지만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도 많고 면역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크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서 2주일 전보다는 케이스 자체는 4%가 늘어났고, 심지어는요 버몬트주가 미국에서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주인데 90%도 넘는다고 하죠. 버몬트주는 이 버몬트주에서도 최근에 케이스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병원에 가실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 아직도 완전하게 백신 접종을 다 맞으신 분들, 부스터샷은 빼고요. 그런 분들 6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케이스가 하루에 74,000 케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게 그 팬데믹에서 인데믹으로 오늘 뭐 악수요스가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인데믹 하면은 그냥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같이 있는 병, 질병. 그렇지만 이게 좀 괜찮은 것은 예상 가능하고 또 고칠 수도 있고, 고친다기보다 완전히 완치라기보다 어떤 경우에는 그 관리가 가능하다. 이 병에 대해서 독감보다 조금 더 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시 그 아픈 것이 치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풍토병은 풍토병인데 예상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인데믹이다. 이렇게 최악이 지나갔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비드 19에서의 최악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방심하면, 그리고 아직도 미스터리어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에서 또 다른 최악이 올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감염 예방에 대한 효력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지만 심각한 케이스는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좀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5살에서 11살 사이가 이제 지난주에 거의 100만 명 접종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70만 명 정도는 또 예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170만 명이면 전체적으로 5살에서 11살 사이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연령대가 미국에서 2,800만 명이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170만 명 정도는 된 거고, 이게 이제 한 주일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좀 더 많이 추수감사절 전에 이렇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텍사스의 주지사와 검찰총장과 교육 커미셔너가 이 장애인 어떤 그 권리를 보호하는 그룹에 의해서 고소당했습니다. 백신이 아니라 이번에는 마스크 착용이에요. 텍사스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지 못하도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 밴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룹에서 고소를 했거든요. 판사의 판결은 교육부는 아이들에게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 였습니다. 장애인 그룹에서 고소할 때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다른 장애를 겪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 면역성도 떨어지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는 게 사실이고 어떤 이런 병 같은 것이 돌 때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훨씬 높은데 그 맘 놓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장애인 학생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 판사가, 연방 판사가 그게 맞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서 이제 가장 큰 공립대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유권자의 57%는 실내, 뭐 학교가 됐건 어디가 됐건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58%는 특히 공립학교 교사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은 정치를 할 때 공공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왜곡된 주장과 어떤 왜곡된 그 믿음과 왜곡된 바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그대로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민들, 유권자들의 다수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그런 그 주에서의 정치인들은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에 여전히 반대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연방교육부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공화당의 그 정치인들이 지금 그 주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이 같은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고 금지하고 또 그러면서 벌금까지 내게 하고 아니면 공립학교의 경우 이제 그 지원금을 주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그 조사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뉴스도 함께 나옵니다. 뭐 독일만 지금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호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시아가 정말 지켜봐야지 될 곳이라니까요. 처음에 너무 이제 사람들도 적고 했었기 때문에 감염자들도 호주가 지금 백신 접종 안 받은 사람은 아예 뭐 공공장소에 못 가도록 하는 수준의 그 같은 일들을 지금 부분적으로 집행하고 있어서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고요. 무슨 뭐 네거티브 이런 거 미국에서는 네거티브를 보여주거나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식당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 카드를 보여줘야 된다 하는데 아예 그 네거티브 반응 이런 거 상관없이 아마 약간의 또 무슨 뭐 그 예외는 있겠지만 호주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미국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것만 계속 방영을 하니까 뭐지? 뭐 무슨 그렇게 얼핏 보기에 일하시면서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궁금하실 것도 같고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가능하면 짧게 전해드립니다. 카일 리트하우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18살입니다. 지난해 사건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었죠. AR-15 총을 가지고 일리노이에 살고 있는 청년인데 옆에 위스콘신주에 가서 당시에 조지 플로이드가 아닌 다른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백인 경관이 숨지게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조지 플로이드니 뭐니 다 겹치면서 굉장히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강했었죠. 이때 이 청년이 일종의 뭐 자경단 비슷하게 하면서 17살인데 총을 들고 옆에 주에 가서 결국은 누군가 그 시위대를 한 사람을 살해하고 두 번째 사람 살해하고 세 번째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청소년이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현장에서 경찰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때 그 비디오 같은 것이 나온 것이 경찰에게 뭐 얘기하고 하니까 경찰이 그 소년에게 뭐 물도 주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그 나왔었고요. 해서 이 청소년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니 시위대를 저렇게 했는데도 하면서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이 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대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그 인터넷 온라인에서 그야말로 뭐 성원이 답질한 거죠. 그 청년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아직도 볼살이 아기 같아요. 아기라기보다 정말 10대 청소년 청소년으로서 그냥 어린 아이의 얼굴이 묻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엔 양복을 입고 지난번에는 AR-15 총을 들고 깜깜한 밤에 막 총 쏘고 하던 그런 거였는데 어제 나와서 본인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살해 혐의 이런 것으로 기소된 재판인데 본인이 증언을 하는데 증언을 하다가 자기 방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이 딱 와서 자기 총을 잡았을 때 이거 내가 뺏기면 내가 죽겠구나 해서 쐈다고 하고 두 번째 사람도 스케이트보드로 2번 자신을 공격을 했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방어로 쐈다고 하고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면서 18살 된 청년이 보통 다른 18살 청년보다 더 조금은 아기스럽다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아요. 조금 더 아기스러운 아가스러운 어린이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막 엉엉 운 거예요. 막 운 게 막 정말로 엉엉엉엉 울어서 울다가 뭐 막 이렇게 하다 이러니까는 그 앳돼 보이고 탄정한 차림으로 하니까 결국은 판사가 휴정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울음 그치고 다시 와서 했는데 어쨌든 이 청소년은 나는 무죄다. 자기 방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시에도 그래서 보석금 내고 이제 석방이 그 됐었는데 검사 측에서는 아니 이 청소년이 그 이런 사건이 있기 2주일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한창이면서 항상 배드 애플들이 있고 약탈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약탈을 막겠다는 게 이 청소년의 뜻이었습니다. 해서 그 현장에 가기 2주일 전에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검사의 논고에 따르면 이 청소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약탈하는 사람은 쏘아버리겠다고 이렇게 하고는 AR-15 총을 메고 위스콘신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위스콘신이냐? 지금 일리노이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위스콘신 크노샤죠. 거기에 살고 계시고 거기서 본인도 무슨 안전요원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어린 그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검사가 아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해한다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뭐 이런 질문 등을 할 때 판사가 검사를 제지를 했습니다. 어제 그 분위기를 보면은 그리고 검사가 그 AR-15 총을 가지고 거기 가기 2주일 전에 다른 사람에게 약탈자를 내가 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하면은 또 이 판사가
그게 증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런 형태로 검사를 제지시켰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의 변호팀이 지금 원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결론이 없는 그런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결론이 없는 미스트라이얼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면 보통은 이제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가 다시 한번 고소를 한다던가 소송을 한다던가, 그러나 형사 재판의 경우는 이 검찰이 완전히 기소를 내려놓고 뭐 다시 시작을 한다던가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굉장히 시위대를 어떻게 하느냐, 시위대와 시위대를 총으로 막은 미성년자, 지금은 18살이지만 이 둘 사이에서 특히 뭐 민주당과 시위대 쪽, 공화당, 이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발언을 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당시에 그랬기도 하고, 경찰도 이 청년이 또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너 위험하지 않다 하면서 또 집으로 보내줬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올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 것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이 브랜드 네임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리비안이라는 RIVIAN이라는 뭐 생긴 지는 한 12년 된 회사입니다. 얼바인에 본사가 있고요. 전기 트럭을 만든 그러는 그 회사예요. 아마존도 지원을 하고 포드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아마존이 뭐 이 회사의 뭐 주식의 한 5분의 1 정도는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마존이 배달을 많이 하니까 이 회사의 전기 트럭을 몇 대를 미리 주문을 했다고 하던데요. 10만 대를 뭐 헐츠가 테슬라의 렌트카 10만 대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네요. 어제 주식시장에 등장했는데 어제 끝날 때 보니까 한 주가당 259달러인가 해서 이 회사 가치가 860억 달러가 됐거든요. 테슬라가 1조 달러가 돼서 자동차 회사로서는 1조 달러 넘는 그런 처음 회사가 됐고, 테슬라와 앞으로는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처음 출발은 전기 트럭인 겁니다. 해서 이 회사가 지금까지 전기 트럭을요 156대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테슬라와 경쟁해야지 되는 것만도 아니고 뭐 제너럴 모터스, 또 심지어 포드와도 경쟁을 해야지 되는 그런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은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미래에 굉장히 막대해질 것이다 하고 보고는 이렇게 투자를 한 거죠. 얼마나 도전이 많겠습니까? 뭐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어떤 사람 오늘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지난 3년에서 5년 사이보다 더 큰 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 그리고 아마존이 10만 대를 주문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보장은 되지만, 그런데 이제 개개인별의 요구도, 개인별 요구도 중요한 것이 되고요. 소비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테슬라가 갖고 있는 한계점 같은 것도 또 똑같이 이 회사도 갖고 있는 거죠. 테슬라도 뭐 딜러 없이, 중간 없이 소비자하고 직접 하는데, 대신에 이제 고장이 났다던가 부품, 뭐 전기자동차가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요, 건전지지만 그렇게 될 경우는 띄엄띄엄 있어서 뭐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이 자동차를 샀을 때 고치려면 어딜 가야지 된, 고장이 안 나는 게 전기자동차이긴 하지만 그런 형태의 어려운 것들, 차징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뭐 12년은 됐지만 그래도 신생회사니까 캐시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튼 문제는 많지만 이런 것을 보면은 과거가 미래를 이기지 못한다. 미래는 과거를 반드시 이긴다. 포드가 얼마나 오래된 회사입니까? 포드의 가치보다 이 회사의 가치가 더 높다니까요. 156대밖에 안 만들었는데 그런 게 있고요. 자동차와 관련해서 연방 법무부가 우버를 고소했습니다. 우버는, 연방 법무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장애인들에게 차별이다. 우버가 2016년 몇몇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뭐 딱 그 우버 자동차가 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손님이 늦게 나와서 시간을 낭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무슨 피를 붙였답니다. 그런데 연방 법무부가 고소한 건 그러면 일반인은 일반인이고 장애인은 뭐 휠체어도 접어야 되고 또 뭐 지팡이 같은 것도 그렇고 시각 장애인은 안전하게 걸어가려면 천천히 가야지 되고 하는데 이건 장애인들에게 돈을 더 받는 게 아닌가 해서 고소를 한 거거든요. 차별이다. 장애인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야지 이 우버가 수정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우버는 굉장히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특별히 장애인에게 돈을 더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했는데 이런 불만이 생기면서 장애인이 요구를 하면은 그 조금 이제 그 시간을 잡은 것에 대한 차지를 그 리펀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장애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웨이브 해준다던가 이런 거. 그리고 우리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그런데 아니 연방 법무부가 우리를 떡하니 고소를 하냐 하는 것이고 연방 법무부 차원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돈을 더 내야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버스 요금 장애인이 시간을 지체했다고 해서 더 내지는 않는다. 이게 연방 법무부의 생각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도 기후변화 회의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있는데 그의 카운터파트인 중국의 기후변화 특사와 어떤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다만 세계에서 이렇게 오염을 가장 많이 내보내는 중국과 미국이 뭐 오염도 40%를 내보낸다고 하잖아요. 두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 구체적인 것은 없었어도 우리가 함께 이것을 막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하고 발표를 한 것 자체가 세계가 굉장히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을 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 기온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만 높게 한다. 정말로 거대한 야망과 거대한 숭고하긴 하지만 힘든 그 목표이죠. 해서 메탄량도 줄인다고 하고 산림 파괴도 금지한다고 하고 워킹 그룹을 지금부터 이제 만들겠죠. 그런데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2014년도에도 미국과 중국이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이것을 깨버렸었죠. 그러한 점들이 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계는 환영한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베테런스 데이에 미국 대통령들이 항상 이름 모를 그럴 병사의 무덤에 다 그 헌화하는 게 그분들께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